요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영양제 한두 개씩 안 드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데요. 너무 많은 건강 정보와 제품들이 있다 보니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인지 좋은 제품인지 헷갈리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다양한 건강한 식단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는 권장량을 채우려면 매일 계란 5개를 먹어야 하니까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음식을 통해 챙겨 먹는 것이 힘들 수 있으므로 영양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것저것 먹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될 수 있고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등 영양제 선택 시 어떤 것이 독이 될 수 있는지, 주의사항과 올바른 섭취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리가 먹는 영양제를 언제 섭취하면 더 효과적으로 흡수율 등을 높일 수 있을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살아있는 상황에서 장의 끝까지 잘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산균은 소화기관의 위산이나 담즙산에 쉽게 죽는 특성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므로 유산균은 아침 공복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규칙적인 장 운동을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먹는 것도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몸의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비타민 B군도 아침에 먹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밤새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할 때 비타민 B군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취침 전 섭취 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수면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기에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복에 먹는 것이 좋으나 속쓰림이나 위장장애가 있을 경우 아침 식후에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식후에는 보통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비타민과 보충제는 식사 도중 혹은 식사를 끝낸 직후가 가장 먹기 좋습니다. 비타민은 유기질 성분으로 음식이 미네랄과 함께 섭취 시 흡수가 가장 잘 되기 때문입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각종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C는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는 공복 섭취 시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쓰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은 위산이 분비되는 식후에 몸속으로 같이 녹아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므로 한 번에 고용량을 섭취 시 흡수하지 못하고 배설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자주 섭취해서 혈중 농도를 높게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D도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 성분이 함께 있어야 흡수율이 높아지고, 지방 성분과 지질 흡수를 돕는 담즙산의 도움을 받아 잘 녹고 흡수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기 전 섭취하면 좋은 영양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그네슘과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동시에 신경계를 조절해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하는데요. 또한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천연 진정제라 불릴 만큼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녁 식후나 자기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는 영양성분의 특성에 따라 더 효과적인 섭취 시간은 있지만, 이는 개인 건강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에게 잘 맞는 시간을 선택해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양제 섭취 시 주의해야 될 것들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맞는 영양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도 식품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효능이 좋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체질,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 등에 따라 약이 되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장기간 약을 섭취하시거나 감기, 두통 등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약 한두 가지는 자주 먹게 되는데, 보통 이런 약들이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세포들이 영양소를 사용할 수 없게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과 진통제로 가정상비약으로 많이 쓰이는 아스피린은 소량만 먹어도 비타민C의 체외 배출이 3배나 높아지고 엽산과 비타민 B 결핍의 원인이 되어 빈혈과 소화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변비약과 제산제 역시 칼슘과 윈의 신진대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스타틴계, 고지혈증약, 베타차단제 등 일부 약물들은 항산화제인 코큐텐 합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혈압 환자에게 흔히 처방되는 이뇨제는 장기투여 시 특히 노년층에서 마그네슘, 칼륨, 아연 등을 고갈시킵니다. 이뇨제는 신장에서 소변으로 물과 전해질을 배출하는 양을 증가시켜 혈압을 낮추거나 부종을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러나 이뇨제의 부작용으로 칼륨이 과도하게 배출되어 저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칼륨 혈증은 근육의 무력감,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이뇨제를 복용하실 때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하며,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 결핍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칼륨 보충제도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루테인, 오메가3 등 눈에 좋다는 온갖 영양제는 챙겨 먹으면서 정작 내 눈의 상태는 어떤지 검진 한 번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영양제를 선택하기에 앞서 건강검진, 혈액검사 등 필요 검사를 통해 내 몸에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
현재 내가 어떤 약들을 자주 복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한 후 나에게 맞는 비타민제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대사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평소에 먹고 있는 약물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흡수가 제한될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영양제 선택에 있어서는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최근 광고 등을 통해 유행하고 잘 팔리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제를 선택하기보다 나에게 맞는 적정량의 영양제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제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하고 계신데요. 다이어트 보조제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간 손상 관련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보고된 적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피부 미용 체지방 감소에 좋으며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녹차의 카테킨 성분 중 EGCG의 함량이 고함량일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녹차의 대표적인 성분 중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EGCG라고 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인데 고함량일 때는 간 독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유럽연합 EU에서도 EGCG에 대한 규정 개정 고시가 되었는데요. 일일 EGCG 함량은 800mg 미만이어야 하며 라벨에는 이를 섭취용 EGCG를 하루에 800mg 이상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와 함께 같은 날 다른 녹차 함유 제품을 섭취 중일 경우 섭취하지 마십시오. 임산부나 수유부 18세 미만 아동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빈속에 섭취하지 마십시오 문구를 추가하도록 변경 고시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국내 식약처에는 EGCG의 일일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해외 직구 상품 이용 시 함량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녹차에 함유된 EGCG는 카페인과 함께 섭취되므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카페인과 EGCG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불면증, 심장박동 증가, 심부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천연 제품이라고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허브인 컴프리와 카바는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 시에는 더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과량으로 복용 시 간이나 지방 조직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A는 일반적인 용량으로는 간 손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임산부의 경우 하루 5,000 IU 이상 복용 시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며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흡연을 한다면 종합 비타민 선택 시 비타민 A가 없거나 소량만 들어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중 분말 형태의 제품은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한때 새싹보리 분말 등에서 대장균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어 식약처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건강을 챙기려고 구매했던 것들이 오히려 간의 독성을 키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분말이나 환 등 건강제품 구매 시 꼭 중금속 이물질 검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영양제 속 인공 첨가물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양제는 보통 알약 형태의 타블렛이나 캡슐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타블렛은 많은 영양소를 압축하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여러가지 부영제들이 들어갑니다. 이산화효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등 부영제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현재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의해 섭취 안전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알약, 캡슐 시럽류에는 타르색소, 윤활제, 향료 등 다양한 첨가물이 추가가 됩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의약품과 함께 복용 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하루 몇 알 정도 단기간으로 복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보통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정해진 몇 가지의 약을 기본적으로 복용하고 있는데 여기다 갖가지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다량으로 먹으면서 섭취되는 각종 첨가물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각종 첨가물들이 장기적으로 인체 내에 쌓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비타민을 하루에 고용량으로 드시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타블렛 형태보다는 분말로 드시는 게 더 나은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영양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양제는 분명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지만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또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어 검증 없는 제품들을 섭취할 경우 오히려 우리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제품에 관해 꼼꼼하게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과대 광고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보조식품과 건강보조식품 중에서도 정말 효능이 있는 식품을 골라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품질관리가 잘 된 업체에 대해 GMP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목록을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강생활백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